조희대 대법원장은 내심 대선 전에 이 사안을 좀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의중이 있다는 거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파기환송을 하든가 자판을 하든가 뭐 이래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면 그러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것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그래 2심 판결이 맞아 무죄야 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고 손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리거나 반대로 이 사람 문제가 있어 유죄야.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1심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것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굉장한 정치적 소요가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파기 자판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재명 대표 무죄였는데 유죄로 바꿀 수 있나? 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파기 자판하지 않고 환송을 합니다. 그러면 파기 환송하면 이재명 대표는 좀 최악이죠. 다만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좋은 건 상고 기각이죠. 그런데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판을 깔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 합의체로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난 선거법 사건 이제 대법원에 갔습니다. 대법원 어제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처음에 2부예요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 2시간쯤 지나서인가요?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냥 그날 이어서 첫 심리까지 쭉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이렇게 전원 합의체로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소부 2부로 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원 합의체로 바로 한 2시간 만에 가고 그런데 그날 바로 심리에 착수한 사례가 있었나 싶거든요. 굉장히 빠른 건 맞아요. 네. 좀 의아한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원 조직법상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사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소부를 둔 거거든요. 네. 그래서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결정하게 하고 이들이 의사가 다 일치하면 소부에서 그냥 판결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규칙이나 명령이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아주 국민적인 관심사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때 이런 경우는 판사 4명이 결정한다는 건 좀 무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원합의체로 다시 가는 건데 네. 이 경우는 소부에 가자마자 바로 왔기 때문에 그쵸.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고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막 가지고 있다? 뭔가 언제 결정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무게감 있는 부에서 결정하겠다라고 네. 일단 판단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는 3개거든요. 파기 자판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재명 대표 무죄였는데 유죄로 바꿀 수 있나? 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파기 자판하지 않고 환송을 합니다. 그럼 파기 환송하면 이재명 대표는 좀 최악이죠. 다만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좋은 건 상고 기각이죠. 그런데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판을 깔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약간 전반적인 총론을 쫙 지금 한번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좀 차근차근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례적으로 좀 속도가 빠른 건 맞긴 맞는데 사안이 대법원에서 봤을 때 전원 합의체로 갈 법한 좀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거의 이 지금 제1야당
지금 이 대선 후보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냥 이 소부로 두는 거는 이 대법원 쪽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바로 전원합의체로 좀 갈 수도 있는데 소부 갔다가 바로 지금 전원합의체로 올렸다라는 거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 총대를 좀 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전 선고 여부에 촉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도 굉장히 지금 빨리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로 올린 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거 올립시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심 대선 전에 이 사안을 좀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의중이 있다는 거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파기환송을 하든가 자판을 하든가 뭐 이래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면 그러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것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그래 2심 판결이 맞아 무죄야 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고 손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리거나 반대로 이 사람 문제가 있어 유죄야.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1심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것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굉장한 정치적 소요가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동안의 대법원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조국 사건 3년 걸리고 무슨 뭐 황운하 사건, 뭐 윤미향 사건 네. 국회의원 다 끝날 때까지 판결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고 대법원에서도 서부진법 난입 사태 때 모여서 대법관들끼리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무죄가 됐든 유죄가 됐든 네. 결정 내리기 쉽지 않다. 왜? 선거 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거 때기 때문에 선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는 게 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들이 유죄일 때 무죄일 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시나리오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일단 뭐 대선 전에 나온다면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선 전에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 2심을 그냥 그대로 준용을 하는 거죠. 기각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이 선거법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유죄 판단으로 내린다고 한다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냥 바로 이 기존의 이 판단을 깨고 무죄라고 그냥 선고를 내리는 파기자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기환송이 됐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이게 대선 전에 나오냐, 대선 후에 나오냐. 여기도 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면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파기환송이면 대선 전에 나오냐, 후에 나오냐.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대선 전에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김종혁 선배님하고 같고요. 오늘 두 분이 같이 네, 의견 일치가 상당히 뭐 많습니다. 변호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무죄 판결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죠.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정도 수준의 판을 깔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연될 것 같고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는 네. 환송이 되면 서울 고법으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대선 전에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파기자판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기환송만 가능할 뿐이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형량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대법원에서 신속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절차는 빨리 진행하지만 실제 판단은 하지 않고 선고 이후에 미룰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지금 이제 대법원 구성이 다 보수로 지금 좀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안 해줄 걸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선고 시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구성을 좀 보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쭉 뭐 이홍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쭉 해서 마지막 가장 최근에 지금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체 한 14명이에요. 14명인데 조희대 대법관 일 제외하고 지금 다 분홍색이죠. 그리고 하늘색은 이 둘입니다. 이홍구, 오경미 둘만 진보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중도 보수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좀 불리한 이 대법원 구성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김정엽 최고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구성 자체는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진보와 보수가 어떤 임명을 했든 간에 네. 그들은 법관이에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파면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언론이나 그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들 누가 임명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판사를 이렇게 자기 편으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이 뭐가 됐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다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 편을 갈아서 패널들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너는 보수 패널 아니야? 뭐 이렇게 네가 언제부터 보수해?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객관적 사실을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줘도 네. 그걸 다 편가르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 개인 견해입니다. 네.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보수에서 이기려면 네. 선고가 아니라 선거로 이겨야 됩니다. 선거로 이겨야지 정당한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됐든 어디든 간에 만장일치가 안 나오고 막 갈리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편파적이고 정파적이다라고 해서 사회는 더 분열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건 선고가 아니라 선거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맞느냐. 다 한 명 한 명 개개별 대법관이고 헌법재판관이고 그런데 왜 자꾸 헌재와 대법관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냐. 8대0 만장일치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게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 제각각이세요. 대법원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임명권자의 의중을 조금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8대0인데 5대3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선거 전에 무죄로 확정시켜주는 것도 자신들의 양심에 있어서는 불편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을 좀 들어야 되죠. 임명권자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6월 3일 선거 이후에 선거를 해야 되지만 선거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때는 재판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된다. 근데 이거는 김정엽 최고위원님, 이거는 또 그렇다 아니다 논란이 있긴 있거든요. 뭐 헌법 84조인가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소추돼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아마 헌법재판소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약간의 유권자에 대한 모독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현실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네. 헌법 84조를 놓고서 우리 사회는 또 완전히 갈릴 거예요. 네, 헌법 84조를 놓고서 다시 한번 또 헌재로 또 가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